예, 우리 오늘은 이제 스코틀랜드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나무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숲, 나무, 열매, 씨앗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몇 주 하면서 한 11주, 10주 했나요? 하면서 이제 숲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관광을 끝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무로 들어가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좀 이제 보고 진행되는 과정을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2쪽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본 거 좀 간단하게 보면 그 메리 스튜어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 여자,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됐고 결국 나중에 뭐 사형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제임스 6세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이제 6세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종교 결국은 이 설정 때문에 더 종교 개혁의 그런 것들을 박차를 갈 수 있었죠. 뭐 존 낙스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봤던 앤드류 멜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잠깐 좀 볼 텐데 그런 그런 여정들을 이제 스코틀랜드가 지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종교개혁자들한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랬던 제임스 6세가 개혁적인 장로교회를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봤죠. 그 성장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엘리자베스 사후에 이을 왕이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제임스 6세가 이 잉글랜드의 왕도 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는 제임스라는 왕이 없었으니까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세. 그러니까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임스 6세, 우리가 당시로 보자면 이 잉글랜드는 굉장히 잘 사는 이 수도권 지역, 예를 들면 그렇게 칠 수 있다면 스코틀랜드는 저기 북부의 추운 시골, 발전 덜 된 땅,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통합하는 것이 잉글랜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네,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잉글랜드에 있던 종교 개혁자들, 쉽게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좀 더 개혁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자베스는 그 중용을 갖추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뭐 더 그렇게 개혁할 필요 있니? 그리고 더 개혁하려는 사람들만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개혁자들은 잉글랜드에서 엘리자베스 치하 아래서는 개혁자들이 쭈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임스 6세, 멀리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그 훌륭한 존 낙스 이후에 앤드류 멜빌, 훌륭한 종교개혁세를 통해서 뭐가 구축됐어요?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회가 구축이 됐고 그런 왕이 있다. 그 나라에 제임스 6세라는 왕이. 야, 그런 장로교회 나라의 왕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됐는데 엘리자베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잉글랜드에 있던 종교개혁자는 뭘 기대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중단됐던 지지부진했던 종교개혁을 이제 확실하게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좀 개혁적이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거나 넘어가기 전에 심화학습 102쪽에 있습니다. 102쪽 앤드류 멜빌의 두 왕국 이론 정교 분리의 다른 이해. 앤드류 멜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막 왕이 의견을 제임스 6세가 의견을 내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시여 막 그랬잖아요. 너 모르잖아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지난주에 읽었던데 여기 101쪽에 말표시 되는데 보면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하나로서 국왕께서는 그 왕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왕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멜빌의 두왕국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두왕국 이론.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102쪽에 보면 인류류 멜빌의 두왕국 이론 정교 분리의 반응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정교 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그냥 교회는 정치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뭐라고 이해해요? 정교 분리를? 교회는 정치 문제에 간섭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읽어보죠. 거기 한번 아래 읽어주세요. 1.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는 간섭할 수 없다.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의 충고, 검증할 수 있다. 이게 정교 분리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 분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속 정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세속 정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교회는 세속의 권세를 정부를 직접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에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정치에서 떠나 있어야 돼요? 정치를 나몰라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은 우리가 이 나라의 정부에 간섭하고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판단해 보건데 노예제도는 된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있어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즉 교회의 영역과 세속 권력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서로 할 일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자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의 권세 권력은 교회가 이단이나 세속 정식으로 오염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것이 세속 권력의 역할입니다. 네, 이게 세속 권력의 역할이래요.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때요? 색안경을 끼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가 올바른 예배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보장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것이 세속 권력의 역할입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다만 교회의 교리나 예배나 치리에 간섭하려 하거나 그것을 제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속 정부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정을 베풀도록 권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정략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실제로 권력을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교회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정치적인 행동을 하거나 실제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카톨릭은 어땠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사실. 아래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오해하여 교회는 정치 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은 한국 교회의 오랜 실수이자 고쳐야 할 과오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과 연하여서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 이제 그런 거 하는 이제 거리로 뛰어나가고 민주화를 외치고 탄압에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했을 그 시기에 교회는 뭐 했을까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거 아는 거 있으세요? 그래도 성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도피성처럼 들어오면 어떻게 해줬어요? 뭐였지? 개신교는 뭐 했을까요? 기도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분들의 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관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여 교회는 정치 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오랜 실수이자 고쳐야 할 바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로교회의 국가관에 대해서 제임스 6세는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당연히 이 나라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다. 왜 교회가 내 정치에, 내 통치에, 내 나라에 간섭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주교를 임명할 거야. 왜냐하면 주교가 없으면 나는 교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생각은 여전히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하늘, 높은 하늘 영국 가서 합니다. 잉글랜드 가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예, 요 내용 앤드류 멜빌의 두한국 이론 이해하시죠, 그죠? 조리력을 이해 이렇게 이제 가져야 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중간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한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기 이 브리튼 섬이죠. 여기가 이 파란색하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게 영국이잖아요, 이 땅이. 그런데 위에가 북부 지역이 뭡니까? 파란색이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리고 아래 분홍색이 잉글랜드. 이거 섬이에요, 섬. 그죠? 유럽 대륙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아래 분홍색 잉글랜드는 절대 왕정을 추구하는 왕들의 헨리 8세 이후로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국가주의에 제한한 종교개혁이 정책적으로 추진됐고 그 탓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혁의 온도가 미지근했던 역사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잉글랜드 신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개신교도답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답답한 시절을 보내면서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죠. 이 답답해하던 사람들. 네. 위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스코틀랜드는 이거하고는 반대였죠. 왕권이 약했어요. 아까는 강했는데 잉글랜드는. 약한 틈을 타서 귀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종교 개혁자들과 서로 코드가 맞았던 역사였다. 그래서 비교적 종교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장로교회가 일찍 정착됐고 잉글랜드보다 훨씬 낫다. 이해되시죠? 요걸 이제 마지막까지 요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스코틀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제임스 6세가 다 된 밥에 콧밥 때리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고 키우고 말할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말하는 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후에 지금 잘 안 웃으려고 그래서 잘 안 웃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영상 보고 제 웃음이 비는 것 같다고. 아무리 좋은 걸 오해해도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래도 안 그렇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웃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인격적으로 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나단이 이현이한테도 제가 아무리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면서 막 귀싸게 대면서 만약에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그럼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대학교 때까지만 내가 이 집안에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나가 다시는 교회에다가 내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면서 교회 쪽에는 다시는 내가 볼 일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임스 6세가 딱 그런 거예요.
이 제임스 6세, 제임스 1세가. 넘어가 보죠. 자, 이제는 숲에서 좀 더 들어와서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사화죠, 사화. 왕이 이제 교회를 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분리됐던 나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체제도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체제가 같아야 달라요.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 두 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굴러간 체제가 좀 달랐던 거예요. 왕권이 잉글랜드는 강했고 스코틀랜드는 약했고 뭐 이런 것도 무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한 왕으로, 제임스라는 한 왕으로 통합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왕실 통합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배우는 거예요. 통합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108쪽에 보면 왕이 이제 교회를 손보려고 하다. 여기 글씨 작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종교 개혁으로 격차를 보이던 두 나라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실 통합입니다. 왕실 통합과 종교 개혁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고로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법입니다.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왕권이 교권보다 강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스코틀랜드의 왕권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구도가 깨졌습니다. 연약했던 스코틀랜드 왕, 종교개혁자들이 억눌려 있던 이 왕 누굽니까? 제임스? 6세죠, 6세. 연약했던 스코틀랜드의 두 왕이 잉글랜드 왕실을 차지하게 되면서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임스 1세가 되는 거예요. 되면서 막강한 파워를 획득한 거예요. 왜? 잉글랜드는 원래 왕권이 강한 나라니까. 그리고 서서히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가덕 칼을 이제 들게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왼쪽은 어느 나라예요? 잉글랜드, 오른쪽은 스코틀랜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로 스코틀랜드는 계속 제임스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5세,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그의 아들 제임스 6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교적 간단하죠, 잉글랜드보다는. 근데 잉글랜드 되게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벌써 왕들이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 스코틀랜드에서는 끝에 보면 제임스 6세,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가면 잉글랜드에서는 누가 됩니까?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로 가면 1세. 제임스 1세.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찰스 1세. 자, 뒤에는 하여튼 제임스 1세 때 여기 노란색으로 쭉 줄거져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뭐라고 있습니까? 통합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건 추가로, 여기에 보면, 잉글랜드에는 여기 무슨 왕가예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름 옆에. 그러죠. 튜더 왕가죠. 그러니까 이 튜더 왕조인 거예요. 튜더 왕조. 그 튜더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자,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무슨 왕조래요? 여기? 스튜어트 왕조죠. 그래서 여기 제임스 5세의 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메리? 스튜어트. 이게 조라고, 그러니까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 그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조인데 제임스 6세 때 이어지면서 잉글랜드 쪽으로 가서 뭐가 됩니까? 스튜어트 왕조가 됩니다. 튜더 왕조가 사라지고 잉글랜드에서 스튜어트 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죠. 네,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된 왕. 이름이 두 개잖아요. 제임스 6세이고 또 제임스 1세이고. 네, 그리고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된 왕. 이쪽 스코틀랜드 그림을 보면 제임스 5세, 제임스 6세 이름만이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나라에서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번째 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6세라고 하면 이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5번 더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 그림에서 제임스 6세는 제임스 5세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되는 겁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제임스 5세의 딸이고 제임스 6세의 엄마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임스 5세, 제임스 6세 이렇게 되는데
제임스 6세는 그 제임스 5세의 딸의 그렇죠, 아들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손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1세, 2세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조성용인데 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조나단인데 그냥 조성용으로 지으면 제가 조 1세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조 2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 중간에 딸이 있어가지고 그 딸이 아들이 없었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딸만 있어. 근데 딸이 왕이 됐다가 딸이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럼 얘가 조 2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스코틀랜드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제임스 6세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에는 그동안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임스 6세라는 말이 제임스가 6번째 제임스라는 얘기인데 잉글랜드에는 제임스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어떻게 6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제임스 왕이므로 제임스 2세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부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이 왕의 공식 이름을 다음과 같이 독특히 해줍니다. 제임스 6세 겸 1세.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집사님 굉장히 유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혹시 압니까? 우리가 가볼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1603년 드디어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왕관을 물려받아 두 나라를 통합한 왕실이 주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제임스 6세 겸 1세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좀 우습지만 어쨌든 그는 그야말로 행운의 사나이였습니다. 투더 왕조가 그토록 애써서 깃줄을 닦아나온 대영 제국의 왕실을 목자로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임스 6세 겸 1세가 강한 파워를 갖게 된 것은 종교 개혁자들로서는 결코 좋은 일이 못 되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생 혼자 살잖아요. 근데 영국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좀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니까. 왜 결혼을 해야 잉글랜드에 후계자가 생길 건데 이 여자는 혼자 계속 늙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있잖아요.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노처녀고 혼자 살아서 여자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이분이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마디로 그 국내 설교자가 설교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로 인생의 덧없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지고 뭐 인생의 그런 덧없음을 막 설교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창문을 열고 막 이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치고 저 설교자의 설교를 멈춰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대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팍해진 거죠. 그런 이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면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막 왕이시여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시여 막 멜빌이 이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왕권의 왕실을 차지한 사람이 제임스입니다. 예, 넘어가 보죠. 그림이 점점 재미있고 화려해지는 색깔도. 네, 그럼 스코틀랜드는 어쩌고요? 예, 요거 한번 허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제도 때문에 제임스 1세 경 1세는 이름처럼 복잡한 흠집을 해야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법에 따라 다스려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임스는 런던과 에드문드로 각각 자신의 독립을 대리하는 충돌을 두고 한 나라를 동시에 다스렸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서울하고 북한의 평양하고 두 곳에다가 자기의 권력 기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통일되면 막 법을 한 번에 막 하고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있으니까 중간에 보면 뭐 갑자기 막 합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영국의 잉글랜드의 런던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남한의 서울, 북한의 평양 거기다가 딱 두고 추미론이라는 것을 두고 이제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추미론 이렇게 써져 있죠. 정치, 행정, 사법 등에 관한 일을 긴밀하게 장하고 처리하는 기관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 그림 두 개 있죠? 이 페이지에 뭐가 런던 같고 뭐가 에딘버러 같아요? 하나는 색깔이 어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색깔은 칙칙하죠? 한쪽은 어때요? 여기 뭘 나타낼까요? 런던하고 에딘버러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막 비 오잖아요 지금 막 그죠? 자 여기 뒤에 읽어주세요. 이어서 제임스는 잉글랜드 왕가를 놔두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떠나 런던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얼씨구나 하면서 옮겨갑니다. 얼씨구나 여기 이제 칙칙한 데에서 화사한 데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런던으로.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해보집사님 읽어주세요. 스코틀랜드의 당시에만 해도 유럽의 호주국이었습니다. 춥고 가난한 나라였고 늘 우중충한 날씨에 허무한 날 비는 내리고 그런데 잉글랜드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훨씬 더 따뜻하고 또 화려한 풍경이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1세가 가져오는 방식이 우리가 한국을 듣던 때였습니다. 에스파냐의 부족한 국민들은 지는 뒤 세상 운명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제주도 왕실 운동에는 공동도화가 가득했고 신대기에는 오로지 문학의 신대지가 한참 개척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 흐름을 받기 시작하던 해방 잉글랜드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당분간 하나가 지고 있던 제임스 상상도 할 수 없는 멋진 태평이었죠. 그런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그야말로 웃고 맞았습니다. 로또보다 더하죠 이거. 이걸 로또를 몇 번 맞으면 10번 맞으면 이렇게 될까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잉글랜드의 매력에 빠진 교회를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제임스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송유사님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제임스를 짜릿하게 했던 것은 잉글랜드 교회였습니다. 왜일까요? 잉글랜드에서는 왕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와서는 17년부터 것입니다. 잉글랜드 왕에게 즉 제임스 자신에게 주어도 능력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헨리 8세 시절의 종교개혁 이후 네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의 시절을 지나서 성공회의 주교 지부가 정착해 있던 나라입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시절의 종교개혁자들을 오히려 부지런히 확보해놓은 성공회의 정치 시스템은 제임스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교회 수장이다. 성공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교도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왕이 당연히 임명하죠. 그 왕이 임명하니까 당연히 그 임명권자가 힘이 세요, 안 세까요? 힘이 당연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그죠? 네, 아래 읽어주세요. 왕의 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를 순하게 해주고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의미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불 속에서 자다가도 깨어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꿈꾸던 왕의 plan 바로 이런 거였어. 집도 좋지, 직장도 좋지, 뇌도 좋지. 왕의 행복이 시작된다 동시에 교회의 기록도 시작됩니다. 왕은 참았던 공세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제가 괜히 동화 시키면 안 되는데 막 동화가 돼.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장로교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양쪽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제임스 6세, 겸 1세 정체를 드러내다. 그리고 요거까지 읽죠. 네, 우리 조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제임스 6세. 아, 조집사님. 조집사. 네. 제임스 6세의 1세 정체를 드러내다. 잉글랜드의 선교는 처음에 이른 속도 모르고 제임스 6세가 출사한 장로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콜렛의 공항이 유학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스콜렛 수준의 전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던 분은 제임스의 저기를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04년 제임스가 런던으로 향하는 삶을 사는 사이에 찾는 청원을 준비합니다. 선인청을 준비합니다. 해야 잉글랜드 교회는 지금 대판이 되었나이다. 저희 왕으로 오시면 우리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수준으로 제대로 한번 계획해 주시옵소서. 통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내용이었죠.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엔 제임스 6세가 그 장로교회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개혁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인 청원이라는 옆에 보면 잉글랜드 청교도 목회자들 수백 명이 자신의 성명을 담아서 새 국왕이 된 제임스 1세에게 제출한 종교개혁의 청원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해 주십시오. 이런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청원서를 넣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거절했죠. 그걸 다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읽어주세요. 제임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제임스는 장로교회의 피를 뜯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게 성교도들의 상소를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잉글랜드 분위기 파악부터 마치려고 그 사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런던에 내려와서 언론부터 시리고에서 비로소 첫 번째 교회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이 통수를 칩니다. 총회 첫째 날은 조용히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회의 때 이기입니다.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 위에 그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다라는 거야? 제도와 분들은 하나님과 악마와 잘 어울리는 단상입니다. 옆에 보면 곰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헉! 이러고 있죠. 장로 제도하고 군주제가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라고 지금 이 제임스 1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장로교회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살자는 뜻이죠. 장로교 인정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제대로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이제. 예, 우리 김집사님 읽고 싶어 하십니까? 집사님 읽어주세요. 유약했던 제임스 6세가 이제 강력한 제임스 2세가 되어 단호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까불지 말라고, 나도 이제 나간다고. 그것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거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네, 참 책 재밌게 썼죠. No bishop, no king. 주교가 없으면 국왕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장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반역이다. 완전 이제 그가 지금까지 가져온 토대를 뒤엎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내가 그동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막 이럴 때. 장로제 이제부터 장로제 주장하는 다 반역이야. 이렇게 주교 없이 국왕이다. 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장로제도의 핵심은 교회에서 주교를 제거하고 사제가 및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릴 직분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장로제의 핵심이 뭐래요? 교회에서 주교를 제거하고 사제가 아닌 일반 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스릴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예. 그러나 왕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교를 없앤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럴 일이 없다. 주교제를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이라는 식입니다. 총회 석상에 있는 청교도들은 예상치 못한 왕의 강경 발언에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A 석상에서 저런 말을 했으니 분위기가 쌓여진 것은 당연합니다. 왕도 이런 말을 해놓고 좀 미안하니까 세 번째 회의 때 그대들의 요구사항을 몇 개는 들어주겠노라 해서 통과된 것이 바로 성경책 반란 사업입니다.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런 썰렁한 통일지에서 나온 선생선 책 사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 이때 성경책 발간하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란 중에 말씀 보존 학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뭐 이런 책들은 다 사탄이 쓴 책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아니라 이 사탄의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씀 보존 학회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 뭐 많이 만난 적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뭐냐?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책입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임스 1세의 서술에 청교도들은 일단 주춤합니다. 자신감을 한껏 얻은 제임스는 깨알같이 깨알 복수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자신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던 스코틀랜드 앤드류 멜빌 주방복이로 앤드류 멜빌을 온갖 트집을 잡아 런던으로 불러다 놓고 런던탑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종교 정책을 자기 스타일대로 추진합니다. 앤드류 멜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자기 한마디 제임스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왕실이 일단 사람 깨알 복수하는 거예요. 내고 와가지고 이제 런던 딱 가둬버리고 막. 역사는 반복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인물이 싸워주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도 죽고 없습니다. 넘어가면 잉글랜드 종교 청교도들의 길을 죽인 제임스 1세는 그 눈을 스코틀랜드 교회로 돌렸습니다. 자신이 친히 임명한 주교들을 파송하여 스코틀랜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야 이게 웬 말입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을 슬금슬금 도입합니다. 그는 15년 뒤에 스코틀랜드를 다시 방문해서는 장로교회 제도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사제가 아닌 목사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목사를 주교가 다스려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왕은 당연히 주교도 목사도 모두 다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로 보면 가장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아래 주교를 두고 주교를 꼭두가시처럼 다루면 목사들이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사실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요놈들아, 이제 나는 멜빌 따위에게 빌빌리던 옛날의 그 제임스 6세가 아니란 말이다. 그는 또 훗날 스코틀랜드 퍼스에서 총회를 열고 로마 가톨릭 시절을 연상시키는 5가지 예배 원칙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것은 그동안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힘겹게 싸우며 이루었던 정교개혁의 성과를 한 기세 동안 브리튼 섬의 청교도들, 특히 장로파 교인들에게는 울적한 나날이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퍼스 5개조부터 시작해서 이 제임스 6세가 어떻게 이제 교회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려뜨리고 망가뜨리는가 뭐 이런 거 볼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교묘하게 신앙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 우리나라 그런 얘기 있죠? 왜 우리나라 그 전두환 때입니까? 프로야구 그때 들어왔나요? 집사님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건 약간 음모론 같은 건데 물론 그 야구가 그때 당시에 고교 야구 이런 게 인기가 많았는데 전두환 시절에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민주화나 이런 데에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스포츠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관심을 딱 돌려버리고 그래서 프로야구나 이런 프로 어떤 스포츠를 더 왕성하게 했다라는 음모설 비슷한 것도 있죠. 그건 물론 때가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건 것 같은데 제임스 6세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아주 악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청교도들이 안식일을 되게 개혁적으로 성경대로 치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소요리문답 공부할 때
대유리 문답 이런데 막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막 그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하면 공부는 제대로 안 해도 읽거든 봤잖아요. 그죠? 엄청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 제임스 휴스가 길려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노는 것을 안식일로 대체하게 해요. 스포츠를 즐기는 거예요. 당시 이런 거 있었대요. 우리 뒤에 나오시는 막 뭐죠? 곰 죽이기인가 뭐지? 곰 놀리기. 곰 같은 걸 곰을 이렇게 대다 놓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이렇게 곰이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곰을 가운데다 놓고 곰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 스포츠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 근데 그런 식의 막 정책을 막 벌이게 유성 정책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퍼스 이제 이 정책 뭐 이것과 연해서 같이 5개조 같이 연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